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모의고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시험 대비 각 파트별로 중요한 내용들 한번 쭉 저와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자, 이번에는 모의고사를 풀어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4개 과목 중에서 데이터 분석 기획 쪽에 문제를 한번 추출해 봤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적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적재하는 거. 정성적, 정량적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세대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용어들이죠. 한자어 같은 그런 용어들. 그래서 뭐 묵시적, 암시적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유행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용어를 쓰고 있네요. 자, 요거는 완전히 시험 용어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사회 나가서 물론 제안서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만 자, 이런 거 이제 가볍게 외우고 넘어가 주셔야죠. 적절하지 않은 건 어떤 게 될까요? 자, 객체 하나가 함축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맞죠?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자, 2번. 정답 2번이죠. 정성, 정성적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는 거. 자, 이것도 빠르게 외우고 넘어갈게요. 자, 2번. 형식지는 표출화 과정을 통해 암묵지가 구체화되어 외부로 표현된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화 및 연결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어 외부로 표현된 것이다. 적절하지 않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빠르게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자,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쉽고 빠르게 다차원적 데이터 접근해서 정보를 얻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이런 기술은 OLAP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3번은 AP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활용 기술이라고 하면 OLTP, OLAP,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빅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빠르게 읽어보시고. 자, 이런 첫 번째 과목들은 거의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데, 주로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주셔야겠죠. 자, 4번에 1번. 단일 데이터만으로 가치가 크지 않지만, 다른 데이터 연결할 때 크게 증가한다. 크게 증가한다고 그랬죠. 자, 가치는 어떻게 돼 있죠? 대용량 데이터 안에 숨겨진 가치 발굴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가 연계 시에 가치가 이제 배로 증대를 하는데 단일 데이터 하더라도 분석 방법론이나 숙련과의 숙련도에 따라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5번.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테크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맞고 하나가 틀리다는 거죠. 자, 연관 규칙 분석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변인들 간에 주목할 만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법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에 미치는 영향을, 자, 이거는 뭐예요? 회귀죠, 회귀. 그죠? 네, 그래서 1번. 이런 거 이제 빨리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권리 시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번입니다. 빠르게 볼까요?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럼 나머지 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1번, 3번, 4번. 자, 이번 기회에 문제를 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거는 1번, 3번, 4번이고, 자, 2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소비자라고 나왔죠? 데이터 소비자. 자, 데이터 소비자의 역할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리터레시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 분석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권리 시대가 아니고요. 그래서 2번입니다. 데이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분석과 연관이 되겠죠? 자, 7번. 자,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빅데이터 수집 기술, 그죠? 크롤링 많죠? EETL 맞죠? ODS, 다양한 DBM에서 연관되는 게 ODS라고 했죠. 자, 3번은 뭐죠? 3번 당연히 아니죠. 그죠? 자, 3번은 무슨 얘기예요?
센서 네트워크는 조직 내부에 있는 웹서버나 시스템의 로그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자, 아니죠. 조직 내부에 있는 웹서버나 시스템의 로그를 수집하는 기술은 로그 수집기죠. 로그 수집기. 그죠? 센서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자, 8번에 몇 번일까요? 8번.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설명 적재하지 않은 것. 자, 4번. NoSQL. 자, NoSQL은 뭐죠?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르게 데이터 모델링을 단순화해서 설계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SQL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RDB의 트레이닝적 속성이 원자성, 일관성, 동일적 지속성을 보장하는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8번에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는 4번. 그러니까 NoSQL 자체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그죠? SQL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작성, 이거는 다 SQL이잖아요. SQL. 그죠? SQL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맞기 때문에 SQL을 사용하지 않는데 SQL에 대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자, 9번 볼까요? 또 SQL의 데이터 모델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 자,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NoSQL은 뭐냐면, 고전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보장하는 ACID 특성의 일부만을 지원하는 대신에 성능과 확장성을 높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네, 모두 지원한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얼핏 보면 공부 대충 보면은 맞을 것 같기도 하는데, 자, 모두가 아니라 일부 지원한다. 그러니까 문제 나옵니다.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자, 그래서 9번 같은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의 정답. 빅데이터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 적재하지 않는 거. 자,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다면 통계 기반의 전통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필요하다. 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면 데이터 마이닝, 통계 기반이 아니라 10번은 데이터 마이닝 기반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통계 기반이 아니라 데이터 마이닝 기반이다. 자, 11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은 몇 번이죠? 자, 1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3번. 군집하는 특성이 비슷한 데이터를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요. 자, 12번 정답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죠. 강화학습의 초점은 뭐죠? 강화학습의 초점은 성능이라고 했어요. 성능. 자, 12번.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행동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았고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이에요. 보상. 그래서 과정은 성능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 그리고 탐색과 이용의 균형을 맞추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 생성, 누락 데이터 펜 등에 응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해서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그죠? 보상을 최대화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한번 볼게요.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는 제3자 제공, 그죠? 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뭐예요? 어,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고유한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공동 처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볼까요? 14번의 정답은 뭐죠?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범주화 과정에서 특성 속성. 자, 2번 문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주화는 데이터의 값을 범주의 값으로 변환하여 값을 숨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4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을 적도하자.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데이터를 EDA라고 하죠.
EDA 데이터 분석.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전에 그 전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죠.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정형, 비정형, 반정형 같은 모든 내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의 속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는 정형, 비정형, 반정형 등 모든 내부 데이터를 대상으로 속성, 온호, 관련 시스템 담당자 등을 포함해 데이터 정의서를 작성한다. 네, 적절하지 않은 거. 그죠?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데이터 준비예요, 준비. 준비에 관련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16번은 4번이 되겠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설명 적절. 자, 데이터 거버넌스 항상 나옵니다.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4번. 4번이 잘못된 거죠. 자, 메타데이터하고 데이터 사전 구축은 뭐예요? 데이터 표준화와 관련된 업무죠. 자,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17번.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분석 성숙도 모델. 자, 17번. 총 6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재 수준을 파악한다.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분석 준비도예요. 그래서 얘는 분석 준비도. 그죠? 그래서 성숙도가 아니라 준비도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분석 문제 정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래, 않는 거죠. 안 되는 거. 그래서 18번 프로타입ing 접근법의 경우 진화적 프로토타입보다 실험적 프로토타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 프로타이밍 접근법은 상향식 접근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분석을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서 반복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험적이 아니라 진화적 프로토타입에 가깝다는 거죠. 실험적이 아니고요. 그죠? 진화적이 맞습니다. 자, 그럼 19번에는 몇 번이 되겠죠? 3번입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은 데이터 준비 단계의 한 태스크로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명세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자, 19번. 자, 이거는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된 범위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 프로젝트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구조된 명서서를 작성한다. 자, 19번. 이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앞에 비즈니스 이해, 그죠?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 거, 그죠? 그래서 19번은 3번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정답은 뭐예요? 4번이죠. 정확도와 정밀도. 자, 트레이드 오브라는 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그래서 한쪽이 값이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시가 아니라 주로예요, 주로.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브 맞아요. 정확도와 정밀도 트레이드 오브 같은 말인데 얘가 함정이죠. 20번에 4번. 항상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빅데이터 탐석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결측치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 거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대치법입니다. 자, 평균 대치법, mean inflation, 그죠? 그리고 니은, 최근방 대치법입니다. 자, 요거는 잘 알아두시면 돼요. 통계량의 표준 오차, 그죠? 다음은 어떤 변수 선택법, 방법, 22번. 자, 22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전진 선택법입니다. 자, 전진 선택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전직 선택법이죠. 자, 23번 한번 볼까요? 요인 분석, PCA. PCA 뭐예요? 어떤 특성만 추출해가지고 퓨처가 되게 많을 때 퓨처를 이제 줄여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뭐예요? 틀린 거. 1번이죠. 자, 2번, 3번, 4번 맞은 말이고, 가장 작은 분산의 방향들이 주요 중심 관점으로 가정한다. 방향? 방향?
그죠?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볼까요? 어떤 주어진 데이터의 기수도 통계량에 대한 분석 결과 민, 미디언 모두의 위치를 가진 형태의 분포를 정규 분포로 변하는 방법 옳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 제일 크고 중위수 그리고 이제 모두. 자,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옳은 거는 3번. 파지티브 스큐 경우 in x를 통한 변화를 이용한다. 3번. 그죠? 자, 파지티브 스큐 좌측 치우치는 거죠. 좌측으로 치우쳐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in x를 통해 이제 변화를 하는 거죠. 자, PCA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한쪽으로 몰려 있거나 하는 거를 스케일을 조정하고 죄송합니다. PCA가 아니죠. 자, 24번. 자, 이렇게 데이터가 이쪽 이렇게 미디언이 크고 그 평균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치우쳐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치우쳐졌거나 또는 한쪽으로 좀 그림이 그런가요? 네,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치워쳐진 이런 데이터는 in x를 통해서 정규 분포화해서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를 균등하게 분포하는 거죠. 자, 25번에 몇 번이죠? 자,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버 샘플링에 대한 설명은 자, 오버 샘플링은 뭐예요? 자, 샘플링이 보통 이제 우리가 분류 모델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클래스가 뭐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를 예측해야 되는데 샘플이 A라는 클래스의 양이 되게 많고 B는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건 학습을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중치가 더 크게 부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쪽에 대한 문제만 맞출 수 있고. 그럼 얘에 대한 데이터는 적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버는 이만큼 데이터를 늘려서 맞추거나 자, 반대로 언더는 요만큼 같이 잘라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버샘플에 대한 설명은 나번 소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거 맞죠? 다번 소수 클래스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대표 클래스 수만큼 맞는 말이죠. 다 이게 오버샘플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6번은 몇 번이죠? 26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최소값 A와 최소값을 만들어준 데이터 또는 통계량 B는 얼마인지 26번. 자, 계산하면 나오죠? 4번이 되겠죠? 4.6과 23 중앙값. 그죠? 자, 평균 계산하고 평균 편차 계산한 다음에 자, 이거 평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2가 나오고요. 평균 편차 계산해 보세요. 자, 각각에서 평균값 빼고 하면은 편차 4.8이 나오고요. 그리고 절대 편차에서 최소값은 평균이 아닌 중앙값이기 때문에 미디언은 23이 되고 그래서 각각의 값을 23으로 빼고 그거에 대한 절대값을 합을 구하면 4.6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비확률 표본 추출법 중 하나를 설명한 겁니다. 어떤 게 될까요? 자, 정답은 1번 판단 추출법입니다. 자, 판단 추출법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내용 중에 판단 추출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중이 있다는 얘기죠. 자, 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대한민국 자, 통계를치를 구하는데 자, 확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간에 이상이 있을 사건. 그죠? 그리고 간에 이상이 없을 사건. 자, A1 간에 이상이 있을 사건, 간에 이상이 없을 사건,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난 사건. 그래서 P의 A1의 이제 확률은 0.3이고 그리고 P의 A2는 0.7이고 그래서 P의 A일 때 B일 확률은 0.9. 자, 그리고 P의 A2일 때 B일 확률은 0.1.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베이지안. 자, 이거 베이지안 공식이죠. 자, 통계는 무조건 베이지안이에요. 베이지안 하나 잘 알고 있으면 통계 문제 그냥 먹고 갑니다. 그래서 28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걸로 3번. 자, 3번은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3번은 계산해 보면 3번이 됩니다. 자, 30번 한번 볼게요. 자, 30번은 뭐예요? 자, 평균 300시간을 가지고 베타가 300인 지수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10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앞으로 40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고 작동할 확률. 자, 30번 같은 경우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예, 그러니까 100시간 동안 고장 나지 않을 때 앞으로 400시간 동안 고장이 나지 않고 작동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P의 X는 100보다 그죠? 크고 플러스 400 파이프 X는 100. 자, 이거는 PX 400. 자, 요런 수식이잖아요. 그래서 무기력 성질이기 때문에 얘는 요거 이제 P의 X가 100보다 클 거를 P의 X의 5배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31번 볼게요. 자, 스튜던트 T 분포에서 자유도에 대한 설명. 자, 자유도가 4번이죠. 자유도가 1보다 클 때 스튜던트 T 분포에서 기대값은 1이 아니라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조금 잘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이죠. 자, 32번 문제 볼게요. 자, 32번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자, 32번 문제는 정답 뭐가 되죠? 틀린 거. 자, 3번이 되겠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가 되겠죠. 3번. 자, 33번은 몇 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편향은 기대하는 추정량과 모수의 차이를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표본 평균량은 불편 추정량이나 표본 분산은 불편 추정량이 아닌 거죠. 자, 34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이죠. 틀린 거라고 했어요. 자, 틀린 거기 때문에 T 분포에서 자유도가 커지면. 자, 잘 보세요. 뭐가 틀렸죠? 34번. 평균과 평균 이꼴 최빈값, 평균 이꼴 중앙값 이꼴 최빈값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크다 작다가 표시가 아니고 그래서 34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에 몇 번이죠? 네, 3번이 되겠죠. 35번.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법 중에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 그죠? 표본 크기가 큰 경우이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는 3번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앞쪽에 이제 통계에 관련된 그 수식이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6번은 몇 번이죠? 자, 1번이 되겠죠. 자, 36번. 비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P는 2분의 1로 놓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해요. 자, 그래서 36번에는 1번 같은 결과 나온 거죠. 자, 37번 뭐죠? 4번. 4번은 뭐예요? 자, 이런 차트는 뭐예요? 산점도죠. 산점도인데 이 분포의 크기가 크면은 이 사이즈를 조정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37번은 버블 차트. 그래서 얘는 4번. 자, 4번은 히트맵의 특징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번이요. 정답 몇 번이죠? 부적절한 1번. 1번이 뭐예요? 상관계수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거예요. 피어슨 상관지수. 그죠? 근데 서열 자료는 뭐예요? 스피어만 상관계수. 아, 그럼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이 두 개에 잘 비교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9번 몇 번이죠? 자, 읽어보세요.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이 각각 어디죠? 네. 그 정규 모집단에서 모분산에 대한 가설 검증은 점 추정량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한 얘기이고 이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39번은
다시 통계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40번 문제 볼까요? 40번은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임계치는 주어진 p-밸류에서 자, 그래서 임계치. 자, 임계치는 주어진 유의 수준 알파에서 귀무가설의 채택과 기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링 파트 41번 보겠습니다. 몇 번이죠? 4번이죠. 자, 회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인데, 그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이거 뭐예요? 이거 저번에도 나왔죠? 중요하다고. 왜? 말은 회귀가 들어있는데, 이거 분류 문제죠. 왜 분류 문제예요? 회귀처럼 값을 줘요. 그런데 A 클래스가 될 확률 몇 프로, B 클래스가 될 확률 몇 프로, 이렇게 확률적인 값을 주면서 결국은 이건 A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0.8, 그리고 얘는 0.2 나오면 그럼 결국 A 클래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에 회귀가 들어가 있지만 분류 문제죠. 그래서 얘는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번씩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매번. 자, 42번. 자, 42번에 2번 뭐죠? 자, GAN은 일단 생성 모델이에요. 다 생성 모델이네요. 자, 그런데 생성 모델하고, 죄송합니다. 42번은 3번이죠.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입니다. 자, 43번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상. 그죠? 강화학습은 보상이에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그 손실함수를 통해서 그 오차가 최소화되는 거를 보지만 강화학습은 보상을 기준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44번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틀린 거라고 했죠? 의사결정 나무에서 뿌리 마디는 나무가 시작되는 마디를 뜻하는 거죠. 뿌리 마디는 나무가 시작. 그래서 의사결정에선 요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죠? 아이고, 잘못 그랬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C번. 뿌리는 나무 줄기 끝에 있는 마디가 아니라 몇 번이요? 나무가 시작되는 마디를 뿌리라고 합니다. 나무가 시작되는 마디요. 자, 그리고 45번에 몇 번이죠? 45번에는 2번이 되겠죠. 순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46번 몇 번이죠? 3번. 정보 획득, 엔트로피죠. 순도가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걸 정보 획득이라고 합니다. 47번에는 3번. 부트스트래핑입니다. 그죠? 앙상블, 학습하는데 기반이 되는 건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거죠. 부트스트래핑이 뭐예요? 랜덤하게 샘플링 해가지고 크기가 동일한 여러 개의 표본 자료들을 생성하는 걸 말하죠. 자, 48번 몇 번입니까?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나무가 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해석력이 떨어지죠. 자, 49번은 몇 번이죠? 1번이요. 노드는 신경계 누런, 가중치는 신경계 스냅스의 비유가 되고요. 자, 50번은 몇 번입니다. 오차 역전파예요. 그죠? 신경망. 간단. 손신함수는 뭐예요? 오차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 오차 역전파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그 연쇄 법칙은 뭐예요? 미분의 연쇄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매개변수 갱신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 오차 역전파죠. 매개변수가 아니라 가중치를 갱신한다고 하면 말이 될 수 있을 텐데 매개변수 갱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51번에 거리가 먼 거 뭐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종류. 51번, 4번. 편향이죠? 편향 조정은 뭐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죠? 자동 학습한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52번은 정답이 3번. LSTM 뭐예요? 장단기 기억 메모리죠? 예. 그래서 입력 게이트 망각, 출력, 복원 게이트는 아니고, LSTM은 입력, 출력, 망각. 자, 53번 몇 번이죠? 3번 RNN이라고 합니다. 53번. 그죠? 오토인코더. 죄송합니다. 53번에는 2번이 되겠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오토인코더 맞죠? 자, 오토인코더는 다차원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바꾸고
바꾼 저차원 데이터를 다시 고차원 데이터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잠재 공간이라는 게 있어서 잠재 공간의 차수만큼 다시 복원을 하는 거죠. 오토 인코더. 자, 54번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서포트 벡터에 대한 얘기고요. 자, 55번은 정답 4번. 맨하튼 거리죠. 최단 거리 개념, 맨하튼 거리. 자, 유클리드, 민스코브, 마을, 로프, 그죠? 많은 게 있는데, 자, 55번. 두 점 좌표값의 절대적 차이를 구하는 게 55번. 자, 그래서 맨하튼 거리 아주 중요하죠. 자, 56번. 정답 몇 번이요? 2번이요.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두 변수 간의 연관성 검증을 위해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은 교차 분석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통계량은 x제곱이죠. 자, 57번에 자기 상관성은 시차값 사이에 선형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몇 번이죠?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 모델. 자, 나이브 베이지 모델 가, 그리고 큰 쪽으로 범주를 할당한다. 네. 자,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이 수식을 보시면은 5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브 베이지 모델은 큰 쪽으로 범주를 할당한다는 개념이에요. 위에 수식에 의해서. 자, 59번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 옳은 거라고 했어요. 가. 맞죠? 보팅, 부스팅, 그리고 59번은 어떻게 돼요? 3번. 가나 다라.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잘 요약해 놨죠? 보시고 익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0번. 심층 실내 신경망. 자, 어떤 모델에 대한 걸까요? 60번. 자, 딥 브리프 네트워크이라고 해가지고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그래프 생성 모양이고요. 딥러닝에서 잠재 변수의 다층 계층으로 이루어진 심층 실내 신경망을 의미하고 계층 간의 연결이 있지만 계층 내 유닛 간 연결이 없는 특징이 있는 게 바로 60번이 되겠 60번 1번 심층 실내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 순환 신경망 합성고금 당연히 아니죠. 컨볼루션인데 그죠? 그리고 심층 신경망도 아니죠. DNN. 자, DNN 일반적인 뉴럴 딥 뉴럴 네트워크이고 RNN은 뭐예요? 여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그 히든 레이어끼리 그 가중치를 공유하는 거죠. 자, 6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1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정상도에 해당이 됩니다. 분류 모델 평가 지표는 우리가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 등이 있다는 거죠. 자, 62번 한번 볼게요. 자, 이 확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번이죠? 네, 4번이 되겠죠? 0.8입니다. 자, 기저귀도 함께 구매할 확률. 그럼 맥주를 구매할 확률은 100으로 나누니까 0.5가 되고요. 그리고 기저귀하고 맥주를 구매할 확률은 40을 100으로 나누면 0.4가 되고 기저귀 맥주를 구할 확률에 얘를 맥주에 대한 걸로 나누면 자 어떻게 돼요? 0.4 나누기 0.5는 0.8이 되겠습니다. 자 63번은 몇 번이죠? 자, 2번입니다. MS이죠? 자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64번 볼까요? 자, 분석 절차 한번 보겠습니다. 64번. 자, 지금 빅데이터 결과 해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공부하고 공식만 조금 알고 신경만 쓰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64번 같은 경우는 뭐죠? 3번이죠. 그죠? K 평균, 군집 중시로 원만한 수. 그러니까 클러스터링을 몇 개를 할 건지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중심이 할당한 다음에 C. 그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막 있으면은 난 3개로 하겠다. 그러면 임의로 3점을 찍고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자기들과 이제 가까운 쪽으로 이제 그 중심점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클러스팅 모양으로
나눠지는 걸 이제 K 평균이니까 순서 딱 맞죠. 자, 65번은 몇 번이죠? 자, 3번 되겠습니다. 총 몇 회요? 5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아, 죄송합니다. 부적합한 거죠. 그래서 65번은 몇 번이죠? 3번. 나머지 다 같은 얘기고. 자, 테스트 횟수가 5회는 아니죠. 이 폴드를 5번을 나눴을 뿐이지 테스트 횟수가 5회는 아니죠. 그죠? 자, 66번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드랍아웃이죠. 그죠? 누런에서 이 누런끼리 이제 학습을 원래 할 때, 풀 커넥션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학습에 참여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랜덤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드랍아웃이라고 하죠. 자, 드랍아웃을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과적학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67번 보겠습니다. 자, 에런 규제와 L2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에러는 뭐예요? 절대값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거고, 그죠? 그리고 L2는 뭐예요?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에런에 대한 얘기. 67번은 2번이 되겠고, 자, 68번은 뭐예요? 4번이죠. 관련 없는 거. 편향. 자, 그래서 68번은 확률적 경사각법이죠. 그러면 뭐예요? 그 미분을 통해서 오류 역전파를 이용해서 최적의 그 곳으로 쭉 곳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게 확률적 경사각법이죠. 그래서 편향은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기록이 나왔어요. 학습률은 이렇게 학습을 할 거냐, 이렇게 학습을 할 거냐. 그죠? 가중치. 자, 가중치는 당연히 요 기울기에 그 계산이 되는 그 뭐죠? 개수죠? 가중치 맞죠? 자, 69번. 69번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자, 최저값이 존재하는 범위를 줄여가면서 최종적인 최저값을 찾아내는 초매개 변수 최적화와 일치하는 설명. 자, 69번은 3번이 되겠어. 샘플링 하면서 임의로 접근해야죠. 자, 70번 부트스트랩 나왔네요. 자, 그러면 뭐죠? 70번 1번 배깅입니다. 그죠? 종합하여 최종 분석 모형을 만든다. 자, 이게 바로 배깅이죠. 자, 71번은 뭐죠? 4번 파이 차트예요. 그죠? 그러면 72번은 몇 번입니까? 정답이 2번이죠. 평행 좌표계라고 하죠. 자, 70번 잘 보시면 평행 좌표계는 스타 차트를 넣어서 넓게 펼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변수의 각 영역에 따른 값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적합한 게 바로 72번의 2번 평행 좌표계입니다. 자, 73번 몇 번이죠? 4번 연관 분석입니다. 어려운 거라고 했어요.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EDA 당연한 거죠. 히트맵 시각화죠. 인포그램 맞죠. 연관 분석은 시각화 응용 분야가 아니고 분석 쪽이죠. 자, 74는 몇 번이에요? 74번 3번이 되겠죠. 자, D는 뭐예요? D는 자, 추세선 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삭제해도 추세선의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죠? 네. 저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 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요 오차를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평균적으로 그려준 건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거죠. 자, 그럼 7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선유형 속성입니다. 자,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76번 몇 번이죠? 자, 2번 90도입니다. 왜 90도일까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합계는 얼마예요? 총 합계는 1월, 2월, 3월 총 합계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3월 매출을 총 매출로 나오면은 3500, 1400 그러면 0.25죠. 그래서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럼 360도의 4분의 1은 90도입니다. 자, 77번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78번은요. 2번이에요. 카토그램. 그죠? 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씩 문제 읽어보고 그 이번 기회에 다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9번 몇 번이죠? 4번이죠. 옳지 않은 거. K1. 1번 검증은 K는 뭐야? 한 번,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죠? K, 그죠? K 폴드는 뭐예요? 각 폴드마다 한 번씩 모두 K번의 검증을 수행하는 거지. 한 번 하는 거 아니죠. 자, 80번은 몇 번이죠? 4번. 신규 분석 과제 발굴은 적합하지 않고요. 분석 모형 리모델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석 프로젝트의 성능을 유지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신규 분석 과제 발굴은 분석 수요 조사 및 기획 과정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6회차까지는 모의고사를 저랑 이제 2번 한번 풀어봤는데, 자, 다음 7회차에서부터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서 그 각 파트별로 잘 나올 것 같은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 차시에는 전체 모의고사가 아니고 잘 나오는 그동안 빈도수가 높은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